여러분들에게 이제 파트너가 들어가는 비자가 꽤 많은데, 여러분이 꼭 영주권 파트너 비자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호주는 독특하게 뭐 학생 비자도 신청했을 때 가족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컨셉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파트너와 자녀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좀 확대 해석할 수도 있긴 한데, 그 가족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close related까지 뭐 하거나 아니면 뭐, 근데 이게 immediate family member라고 씁니다. 그럴 경우는 보통 파트너, 자녀까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근데 파트너가 들어간 비자 중에 만약에 파트너와 만약에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러면 나의 비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볼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꽤 많은데, 자, 그러면은 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파트너와 관계가 깨어졌는지 안 깨어졌는지 이민성이 알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또는 다음 비자를 뭐 메인 어플리컨트가 접수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비자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때 이민성이 알거나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파트너 비자가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묶을 수 있는 비자가 있고 못 묶는 비자도 있어요. 근데 묶는 비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때는 임시 비자와 영주권 비자는 전략이 많이 상이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파트너 비자 묶는 건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비자를 묶으니까 내가 학생 비자를 묶으면은 내가 학비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내가 학비를 아끼려는 목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근데 꼭 그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컨디션을 잘 확인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저희 회원 중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파트너 비자를 이제 묶는데 자기가 파트너가 만약 학생 비자라고 칩시다. 뭐 근데 졸업생 비자도 있겠지만 졸업생 비자 같은 경우는 뭐 파트너가 제약 조건이 거의 없죠. 그리고 스폰 비자 같은 경우도 뭐 고용주 스폰 비자 같은 경우도 거의 제약 조건이 없는데, 근데 만약에 학생 비자다. 학생 비자에 파트너를 묶는다. 뭐 전에는 뭐 코로나 비자도 뭐 묶기도 합니다. 근데 학생 비자에 묶을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각 비자마다 컨디션을 잘 체크해야 되는데, 그 컨디션에 어떻게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학 과정 이하로 공부를 할 경우에는 파트너는 무조건 파트타임으로 그 웍이 리미트가 걸려요. 그리고 파트너는 공부를 원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분 다 공부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각각 학생비를 넣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묶어서 놓고 또 나중에 빠져나와서 놓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뭐 자기가 영어 점수를 더 만들다거나 또는 지금은 내가 공부를 못하고 다음에 공부를 해야지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파트너 비자랄까 해서 그냥 돈만 세이빙 하려고 한다. 그럴 때 여러분 풀타임으로 일을 못하는 게 제약 조건이 걸리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을 때 있어요. 그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파트너 비자로 묶을 수 있는 모든 비자가 다 묶을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관광비자 안 됩니다. 워킹홀리데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 파트너를 묶을 수 있는 비자가 이 카테고리에서 허용을 해줘야지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넣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학생 비자, 고용 스폰 비자, 졸업생 비자, 뭐 점수제 비자 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점수제 비자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점수를 많이 받으려고 그렇죠. 일부러 전에는 묶었는데 비자 들어가기 전에 관계를 깨고 그다음에 싱글로 신청해가지고 인비를 받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자,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는가? 이게 문제됩니다. 왜? 점수제에는 파트너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점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이민성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진짜로 그 관계가 단절됐는지 안 됐는지도 궁금해해요. 아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만약에 내 파트너가 둘이 학생 비자를 받았어. 또는 졸업생 비자를 받았어. 예로. 근데 파트너와 관계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학생 비자 같은 경우는 그 학생 비자를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반드시 풀타임을 공부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 파트너가 비자를 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메인 어플리컨트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깨어졌어.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1번.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민성은 모르기 때문에. 2번. 근데 만약에
이민성에게 이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통보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민성은 여러분들이 신고할 의무가 있지 이민성이 어떤 액션을 취할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요즘은 좀 다릅니다. 지금 이민성에서는 지금 엄청난 액션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특히 뭐 학교에서 뭐 학생 공부하는다고 신고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비자에 문제 있다고 신고 들어오잖아요. 엄청나게 빠르게 액션을 취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계가 깨어졌을 때 여러분 메인 어플리컨트가 이민성에게 "내가 관계가 깨어졌습니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파트너 비자를 들어갈 때는 그게 제가 말한 건 임시 비자나 그다음에 영주권 파트너 비자나 관계를 반드시 증명을 해야지만 비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따라서 관계를 증명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결혼이고 하나는 디팩토 사실혼 관계입니다. 결혼이야 여러분이 한국에서 결혼해도 되고 호주에서 결혼해도 됩니다. 보통 뭐 프로세싱이 한국은 빨리 되지만 호주 같은 경우는 한 2달은 잡으셔야 돼요. 예, 왜냐면 여러분 주례사를 만나고 그다음에 주례사가 여러분들하고 관계 형성을 4주 정도 하고 그다음에 결혼식을 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관계 등록 같은 경우도 보통 4주 정도 프로세싱하는 웨이팅 기간이 걸려요. 그러고 나서 프로세싱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 8주 정도를 잡으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관계를 1년 정도 증명하지 못한다면 또는 여러분이 관계 증명을 1년 이상 한다면은 가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역마다 틀려요. 어떤 지역은 관계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12개월 이상을 증명을 해야 될 필요 있습니다. 근데 예외 조항도 있긴 하지만 거의 12개월을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거나 관계 등록을 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 관계 증명을 안 하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증명서나 또는 관계 등록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 관계가 제뉴인하고 연속적인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은 여전히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여러분의 비자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트너를 넣을 때 내 비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학생 비자도 그래요. 학생 비자하고 또 파트너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면은 파이낸셜 리퀘리먼트도 올라가죠. 잔고 증명도 올라갑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이 케이스가 파트너가 묶이면은 이민성에서는 '어 이상하다. 이 진짜 이 사람들이 왜 둘이서 같이 묶지?' 이런 걸 봅니다. 심사가 더 어려워지겠죠. 아시겠습니까? 뭐 졸업생 비자도 그렇고 스폰서 비자도 그렇고. 그럴 때 여러분이 관계를 증명 못하게 되면 여러분 비자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파트너 비자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접수가 됐다 쳐요. 그리고 만약에 비자가 나왔다 쳐요. 나왔다 쳐도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이 파트너로 들어가 있다면은 그 파트너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이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비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여튼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네, 실제 케이스도 많은데 여러분 학생 비자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계가 깨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메인 어플리컨트는 그대로 하게 학생 비자 유지하겠죠. 그럼 여러분이 세컨더리 가족으로 그 파트너 비자를 학생 비자를 받았으면 여러분 빨리 다른 비자를 넣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이민석이 연락이 와요. 그 연락이 오기 전에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비자가 취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이것도 저것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이 이전 파트너와 조금 조율을 할 필요 있어요. 그냥 무조건 헤어졌다 해서 그냥 빠빠이 하지 마시고 내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좀 기다려 달라거나 뭔가 그렇게 액션을 좀 취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보통은 이제 이민성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뭐 우리가 뭐 며칠 안에 답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 안에 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이 케이스가 이민성에서 여러분이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 액션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그냥 할 수 있어요. 취소를 하거나 그냥 캔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따라서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다음 비자를 간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러면 지금 현재 학생 비자에서 갈 수 있는 비자들을 조건들을 미리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뭐 헤어졌다 할지라도 그분하고 잘 얘기를 해 가지고 다음 비자 옵션이 뭐가 있는지를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임시 비자일 때와 영주권 비자일 때는 좀 전혀 달라요.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비자 상태가 먼저 현재 있으니까 내가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유지할 수 없느냐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저 실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저희 학생 중에, 그러니까 저희 회원 중에 한 명이 졸업생 비자였어요. 근데 졸업생 비자에서 인제 관계가 거의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생 비자가 거의 끝날 쯤에 관계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분은 이제 스폰 비자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 파트너 같은 경우는 엑스 파트너죠.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 나라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단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졸업생 비자에서 헤어졌는데 그냥 그분이 원했던 거는 "아 난 졸업생 비자를 다 쓰고 싶어. 그때까지 좀 기다려 줘." 근데 그럴 수는 없죠. 이분은 다른 비자를 넘어가야 되니까. 단지 인제 그 비자가 승인되는 시점을 쪼끔 딜레이 시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만약에 졸업생 비자에서 내가 만약에 482로 넘어가서 그럼 승인됐잖아요. 그럼 485가 사라져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메인 어플리컨트가 사라지니까. 그럼 당연히 그 세컨더리 어플리컨트인 파트너가 비자가 붕 뜨게 됩니다. 그때는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근데 그때 안 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 다음 비자를 어떻게 할지를 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먼저는 임시 비자의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임시 비자로 할 때 여러분들이 뭐 가능할 수 있는 비자 옵션은 많죠. 먼저 학생 비자가 학생 비자에서 학생 비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묻고 있는 비자가 여러 가지 있으면 졸업생 비자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졸업생 비자에서는 그다음에 학생 비자 넘어가는 건 너무 어렵죠. 관광 비자에서도 넘어가는 것도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다음 비자를 만약에 내가 급하니까 학생 비자에서 관광 비자에서 가야지 이렇게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왜? 관광 비자에서 그다음에 학생 비자나 다른 비자 넘어갈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걸리죠. 왜? 관광 비자가 여러분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죠. 비용도 저렴하고. 단지 지금 여러분이 이민성의 분위기를 잘 몰라요. 이민성은 관광비자 여러분이 옛날에 3개월, 6개월 신청하면 팍팍 줬잖아요. 더 길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더 길게 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짧게 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관광비자 같은 경우는 옵션이 369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 달 있어도 3개월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3개월을 줘요. 승인 시점에서.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까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언제까지 필요합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2달이 필요하지만 석 달을 신청하게 됩니다. 근데 이민성은 실제 그 여러분이 제출한 사유를 보면서 그만큼만 딱 줘요. 줄여 줍니다. 지금 제가 그 최근에 했던 관광비자 대부분 다가 딱 고만큼만 줘요. 원했던 만큼만. 더 길게 안 줍니다. 그럼 요것도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비자 프로세싱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에서 그다음에 일을 할 수 없는 비를 신청하잖아요. 근데 그때 승인될 수도 있고 거절되는 승인돼도 문제예요. 왜? 나는 일을 할 수 없는 컨디션이니까 그다음 비자 넘어갈 때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음 비자가 무조건 내가 관광 비자를 옵션을 선택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내가 또 취업 비자를 갈 수도 있겠죠. 고용주 스폰 비자 같은 경우. 자, 근데 고용주 스폰 비자도 넣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고용주 스폰 가려면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고용주를 찾고 스폰서십, 노미네이션 비자까지 다 가능하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일을 안 하고 있거나 그러면 좀 힘들겠죠. 기술 심사 해 가지고 기술 이민 비자 옵션도 있지만 요즘에 인비테이션 하는 것도 점수도 상당히 높고 그렇죠? 자기가 기술 심사 이미 받았는지 안 받는지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 졸업생 비자 옵션이 가능하다면 졸업생 비자로 갈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졸업생 비자 같은 경우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영주권에서 요거 조금 더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영주권. 영주권 같은 경우 여러분이 만약에 그 파트너 비자가 진짜 영주권 파트너 비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주권 파트너 비자가 참 종류가 많은데 여러분이 뉴질랜드 파트너 비자 같은 것도 있어요. 그건 사륙일인데 그 영주권 옵션 아니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호주 안에서 신청하는 게 820, 801 영주권 파트너 비자 있습니다. 상대편이 영주권자나 신변자일 경우입니다. 근데 그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이 관계 깨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영주권 비자에서는 관계가 깨어져도 여러분이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실제로 썼던 분들이 꽤 많아요. 1번이 뭐냐면 이 관계가 깨어지는 사유가 뭔지를 이민성에서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파트너 비자, 영주권 파트너 비자를 들어갔는데 관계가 깨어졌어. 근데 그 사유가 이민성이 생각했을 때
이게 acceptable하다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져도. 그게 뭐냐면 1번이 바로 패밀리 바이올런스예요. 그러니까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패밀리 바이올런스라는데, 만약에 스폰서라는 분이 뭐 그냥 마약을 하거나 또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뭐 돈을 벌어와라 또는 뭐 이렇게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잖아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나는 너 비자 취소시킬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자료를 잘 준비하시면은 이민석이 그것은 바이올런스로, 폭력으로 간주하면 여러분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파트너 비자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떠냐면은 파트너 비자를 들어갔으니까 너무 이렇게 죽어 지내거나 눈치를 보거나 그렇게 많이 하는 분들 계시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중국 클라이언트도 꽤 많은데, 중국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 뭐 시부모님한테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남편의 눈치도 보고 하는데, 조금 이렇게 눈물 나는 사연도 많거든요. 그 한국 분도 그런 사람 있는데, 근데 자기가 이제 비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그런 패밀리 바이올런스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신 분들 꽤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근데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일부러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냐면, 만약에 파트너가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책임이 아니죠. 뭐 우리가 뭐 어떻게든 간에 뭐 파트너가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사고사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민석은 뭘 고민하냐면, 만약에 이 관계가 비자를 접수한 시점부터 그 사람이 사망했을 때까지 관계가 계속 유지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 같다라고 인지가 된다면 그분은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증명하는 게 조금 어렵죠. 예, 그걸 계속 잘 준비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주권 파트너 비자에는 내가 비자가 파트너와 관계가 깨어져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임시 비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주권 파트너 비자는 그 정도까지 생각하면 되는데, 또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좀 독특한 케이스이긴 한데, 영주권 파트너 비자 하다가 중간에 파트너 바꾸는 경우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웃긴 거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웃기죠. 왜 중간에 파트너 비자로 받아가지고 또 파트너를 바꾸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전략이 달라지긴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임시 비자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파트너와 관계에 껴졌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된가요? 아까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임시적으로 하는 거는 관광비자도 갈 수 있고 학생비자도 갈 수 있고 다른 스폰 비자도 갈 수 있고, 그럼 뭐 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영주권을 여러분의 가능성을 좀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파트너로 묶인 어떤 임시 비자가 있다면 가능하면 일을 할 수 있으면 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일을 여러분이 안 하고 있으면 뭐 스폰 찾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우리가 점수제 비자를 갈 때도 어렵죠. 점수제 비자도 여러분이 생각을 조금 잘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파트너로 돼 있으니까 임시 비자 경우에 뭐 20시간으로 24시간으로 뭐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뭐 리미트가 있다 해도, 점수제 비자는 그게 20시간 이상이면은 점수에 카운팅이 돼요. 1년이 되면은. 그러니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면서 고용주와 좋은 관계가 있다면 상당히 좋은 옵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다른 파트너를 만나서 다른 비자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고용주를 통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주정부를 통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학생 비자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 다양한 옵션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파트너하고 헤어졌으면 나는 어떻게 그럼 신청하게 됩니까? 예, 그걸 설명하면 됩니다. 관계가 깨졌다고 설명하면 되고, 그리고 왜 갑자기 지금 이 비자를 신청하느냐 되는 문제를 이민성은 악유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영주권 비자에서는 악유를 안 합니다. 근데 임시 비자는 많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빌드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깨졌다면 빠르게, 거의 비자가 끝날 때쯤에 넣는 게 아니라 거의 좀 빠르게 한 6개월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때 되면 파트너 비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파트너로 묶여 있는 비자, 그러니까 파트너 비자만 아니고 파트너로 묶여 있는 비자가 관계가 깨어졌을 때 나한테는 희망이 없는가? 전혀 아닙니다. 겠죠? 첫 번째는 내가 다른 비자로 임시 비자로 넘어가거나 또는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파트너 비자가 영주권 파트너 비자 82080이 예로 들면 있다고 한다면 패밀리 바이오런스나 으로 걸면은 여러분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신청했던 파트너 관계를 증명하셨던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의 조건이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체류를 할 수 있거나 영주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그러니까 그리고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 회원도 혼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호주 이제 시민권자죠. 그분이 뭐 술을 많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자꾸 이제 이렇게 욕을 많이 하시고 또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비자 갖고 계속 협박을 하고 돈 벌어오라는 이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막 우시더라고요. 그때 참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분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서 그런 어떤 문제 생기면은 그냥 슬퍼해서 먹고 돌아간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꼭 하세요. 반드시 방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근데 그것들을 증명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컬렉션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오늘 내가 뭐 패밀리 바이오런스로 뭐 해가지고 건다. 근데 서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조건이 미비해가지고 또 안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서류 준비도 중요하고요. 법률 자문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정 계획이나 내가 언제쯤 넘어갈 것인지 그것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전 파트너와의 관계도 잘 얘기를 해가지고 시간 타이밍을 조금 벌 필요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뭐 다른 비자 넘어가면 고용주가 필요하거나 뭐 도움이 필요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청해 보세요. 그럼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구나, 그걸 인지하게 됩니다. 그럼 분명히 길이 생겨요. 아시겠죠? 이거 혼자서 고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